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영상을 또 하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세 가지 정도 모아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예측한 부분은 최근에도 많이 맞아 들어가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현대차에서 350kW급 이핏 충전소를 여러 군데 설치하였는데 테슬라 어댑터를 이용 못하게 하는 것이 이슈가 최근에도 이제 됐습니다. 다 그럴 수는 있다고 이제 이해는 하긴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슈는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350kW 초급석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아보니 최신 차량인 아이오닉 5를 충전을 거기서 충전을 하더라도 사례를 보니까 224kW를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350kW급이 아니고 슈퍼차저 V2 250kW급도 안 되는 그런 수준 아닌가. 커뮤니티에 한번 제가 한참 전에 예상을 해드렸는데 어, 최근에 한겨레에서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한겨레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260kW, 240인가요? 260kW를 넘지 못한다고 기사가 결국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하고 예, 그리고 작년부터 도지코인 일찌감치 소개해드리고 그 뭐 몇만 원, 뭐 10만 원, 저는 이제 30만 원인가 샀다고 예, 그래서 없어도 되는 그런 작은 돈으로 시험 삼아 해보시라고 안내해드린 예, 그런 내용과 그 니오 리오토 샤오펑은 조심하시고 사시더라도 단타용으로 하시라는 그런 것과 여기 보시면 중국 기업들 주식 조심하라고 이제 벌써 4개월 전부터 말씀드렸고 예, 그리고 그때 9월 달에 한참 9월에 경제 대공황 온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경제 대공황 안 오니까 걱정 뚝 하시라고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었고요. 네, 그 외에 테슬라 연말 대규모 업데이트 할 때 그 업데이트 어떤 것이 될 것인지 몇 가지 예측을 해드렸는데 그것도 대부분 어떻게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앞으로도 다른 유튜버 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어떤 예측을 계속해서 해드리긴 할 텐데요. 언제까지 잘 맞아 들어갈지 저도 이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또 그와 관련된 사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와중에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테슬라와 그런 사업들의 전략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먼저 말씀드릴 주제는 모델 S 플레드 스펙이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돼서 알려드립니다. 모델 S 플레드 소식은 그 전에도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플레드 플러스의 스펙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가격은 여기 보시면 2억 원 정도이고 837km의 주행 가능 거리와 320km/h의 최고 속도, 제로백은 2.1초 이내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최근에 모델 3, 모델 Y를 생산하느라 모델 S, X 생산은 많이 못한 것 같고요. 2개월 정도 지나면 생산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다만 플레드 플러스급은 당초 올해 생산을 예상했었는데 내년 중반으로 딜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 S 10에서 14주 돼 있지만 플레드 플러스는
2022년 미드 이렇게 돼 있죠. 당초는 2022년 레이스로 돼 있는데 네. 대신 모델 X는 2021년 메이에서 준 이렇게 변동사항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연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4680 배터리 때문이 아닌가, 요거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4680 배터리가 2개월 후에 나온다 그러면 플레드 플러스도 생산을 하면 되는데, 아마 요 문제 때문에 올해 나올 게 내년으로 플레드 플러스 모델이 연장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요즘 일론 머스크가 4680 연구 성과에 대해서 말을 엄청 아끼는 거 보면은 이런 감이 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알려드릴 내용은 스페이스 X 소식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 트윗에 스타쉽 정지 상태의 점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으로 SN15를 발사한다고 이렇게 써놨네요. 이번에는 꼭 완벽한 성공을 했으면 합니다. 발사 영상은 실시간으로 진행한 후에 바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는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 관련된 그런 생각입니다. 이 세 번째 얘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 생각과 다르시다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주시면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테슬라 팬의 입장에서도 자동차 판매 수익을 올려서 흑자를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탄소 배출권에 의지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들어가서 테슬라 전략과 글로벌 생태계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탄소 배출권은 단순히 국가 간의 힘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만은 아니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마스크가 시커멓게 탄소 찌꺼기로 오염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마스크 여기 보이시죠? 이게 하루는 아닌데 며칠 된 거긴 한데 옆에 보시면 이게 그림자가 아니고 시커멓게 탄소 찌꺼기로 마스크가 오염된 그런 사진입니다. 물론 탄소 찌꺼기가 자동차 매연이 100% 원인은 아니지만 많은 원인을 이제 자동차 매연이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와 부품을 만들 때도 이 발생하는 탄소 배출까지 생각해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어떤 옛날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면 누군가 위에서 합성 세제로 빨래를 한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그 오염된 시냇물을 마시게 되는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즉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받은 불이익이 빨래하는 사람의 그 한 사람의 혜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내연기관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였겠지만 이제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으로 인한 혜택, 즉 내연기관차를 몰고 다니는 혜택을 없애든가 아니면 불이익 받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탄소 배출권 제도이면서 내연기관차 제조사의 부담은 내연기관차를 구매하는 구매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그런 구조를 이제 세계 각국에서 채택한 것이죠. 자, 그런데 내연기관차의 탄소 배출권을 부담시키면 과연 그 내연기관차 만들던 회사가 내연기관차를 탄소 배출권에 들인 비용만큼 비싸게 내연기관차를 팔아서
내연기관차를 사는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는 못하겠죠. 싸면 싸지 비싸게는 사람들이 구매를 전혀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아직까지는 내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지 않아서 그 내연차를 타는 사람들이 그 보상을 돈을 더 지불해 가지고 내가 공기를 더럽혔으니 이 정도 지불할게, 이런 구조가 아직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릴 전기차 타는 사람들, 내연기관차를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깨끗한 공기를 마시지 못하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을 왜 테슬라가 가져가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결국 전기차를 선택하는 사람들, 자, 그러나 보상이 완벽하게 이제 전기차를,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 100% 돌아가는 그런 완벽한 구조는 아닙니다만, 자, 전기차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은 테슬라와 같이 전기차 만드는 회사를 통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테슬라는 탄소 배출권으로 획득한 재정적인 어떤 도움을 구매자들에게 가격이나 또는 편의 제공, 이런 것들로 보상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가능한 한 구매자들에게 가격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 이번에 한국의 경우에 모델3 롱레인지를 5,999만 원에 판매하는 것도 이런 보상 체계에 잘 맞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의도하건 아니면 현대자동차와 경쟁해서 의도치 않게 가격이 다운된 건지,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공기 오염 시키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그 매연을 마시는 그런 불이익을 요렇게라도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바꾸게 된 것이죠. 자, 물론 테슬라와 같은 모든 기업들은 그들만의 이제 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선봉사가 아닌 거죠. 자, 그러나 탄소 배출권에 대한 보상이 그 지구인임을 감안하면 테슬라가 이익을 조금 느리게 올리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해주고, 이런 기업들을, 자, 어닝 발표, 어닝 리포트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 기업을 버리는 것은 바로 눈앞에 이익만 보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일 것입니다. 예. 자, 이쯤에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를 동정하고 그래서 주식을 장기 보유해 줄게 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테슬라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기업이 아닌 거죠.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 테슬라는 자동차 물리적인 제조, 즉 탄소를 뿜어내면서 마구마구 공장에서 생산을 하며 돈 버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네. 결국 생산은 다양한 제조 기업들이 나눠서 먹거리로 조금씩 나눠 가져갈 것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테슬라의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테슬라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이는 테슬라도 이미 염두해둔, 예측해둔 과정의 하나일 겁니다. 즉,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 기업과 혁신적인 배터리 생산, 그런 생산과 같은 환경 오염이 수반되는 이러한 제조, 생산 분야는 타 회사들과 함께 나눠서 가져가거나 먹거리를 넘겨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최종 목표인 소프트 기업으로 가는 것이 테슬라는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즉, 차량의 두뇌에 해당하는 차량 OS 소프트웨어와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를 제공하는 AI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할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완성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일론 머스크, 캐시 우드 이런 사람들 모두 이러한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모두 숨죽여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언제 완성할까? 과연 완성은 할까? 완성해야 되는데 라고 완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모델 S, 첫 번째 모델 S는 2달 정도 후면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과 플레드 플러스급은 내년 중반기로 연기됐다는 소식과 스타쉽 발사가 이번 주 중에 계획되어 있다는 내용. 자,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나쁘게만 볼 사항은 아니고 테슬라가 생각하는 큰 그림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제조사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고, 결국 테슬라는 이러한 생태계의 여러 회사들을 끌어넣어서 소프트웨어로 편안히 먹고 사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내용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